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이 드디어 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금요일이 오고 말았습니다. 8월이 마감됐으므로 일단 확정은 아니지만 2030 성남 재개발 5개 구역에 7, 8월 두 달이지만 3분기 다가구 주택 실거래 상황과 매물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30 재개발 수진 1구역과 신형 1구역은 작년 가을에 시공사가 선정이 되어서 현재 시공단에서 사업 시행 인가 준비 중입니다. 태평 3구역과 신형 3구역은 금년 2월 20일에 구역 지정이 되어서 주민대표회의도 구성이 되었고요. 다만 시공단 시행사로 LH가 지정되어야 되는데 프로세스가 조금 변경되어서요. LH가 사업을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사전 타당성 심사를 받으라는 기재부 지침이 있어서 그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대원 3구역 하반기에 구역 지정 되어야겠지요. 상대원 2구역 조합원 이주가 99%를 넘겼다고 하고요. 도안 종일구역 철거가 90%를 넘겼다고 합니다. 도안 종일구역 금년에 분양은 어렵겠죠. 철거가 완료된 산성구역도 금년에 분양이 어려운 걸로 듣고 있고요. 산성역 포레스티아 전용 84제곱미터가 12억, 11억 9천, 11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센트럴파크 신흥 산성역 자이프로지요. 입주가 드디어 2개월 앞으로 다가왔고요. 전용 59, 74, 84 각각 9억, 10억, 11억을 상회한다고 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신흥 3구역, 태평 3구역은 시행자 지정이라는 하나의 단계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기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 진행되기는 어렵고요. 금년에 구역 지정되었으니까 대략 10년 후 입주 이렇게 보시는 게 합리적일 거라고 판단됩니다. 수진 1구역부터 실거래 및 매물 동향을 보겠습니다. 수진 1구역 실거래 몇 번 말씀드렸지만 1분기에 19건 거래됐습니다. 거래가 확 살아났죠. 2분기에 16건, 3분기에 7월에 15건 이상이라고 한 거는 아직 파악 안 된 게 있을까 해서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7월에 15건 이상, 8월에도 10건 이상 거래가 된 듯 합니다. 총 그렇게 하면 수진 1구역에 금년 들어서 60건이 거래가 된 건데요. 그 중에 1+1 신청 가능한 주택이 14건, 20% 넘는 비중으로 1+1 가능한 주택에 거래가 있었습니다. 실거래가 7월 한번 볼까요? 8459 되는 매물 2개가 8억 8,500, 요 2개를 제외하면 5억 9,500에서 7억 2,500 사이에 거래가 됐네요. 7억 이상의 두 건은 또 상가주택이네요. 그럼 단층주택하고 범위를 좁히면 6억에서 6억 8천만 원 사이에 9건이 거래됐습니다. 대략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2억 5천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 사이에 있었고요. 거래된 가격은 2.3배, 4배 부근요. 2.5배 아래에서 아직도 거래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지 평균은 20평에서 조금 못 미치고요. 평당 가격 3,400만 원 정도요. 평당 공시지가는 1,100에서 200 사이니까요. 공시지가 대비로는 2.89배에 거래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월 들어서는 그러면은 7월에 비해서 어떤가요? 역시
원 플러스 원 되는 매물을 제외하고 보면은 6억 4천만 원에서 6억 8천만 원 사이에서 거래됐고요. 공시가격 2억 5천만 원에서 3억 1,600만 원 사이. 그래서 8월에는 이제 평균 2.5배, 2.5배면 우리가 이제 급매물과 초급매물의 경계선이라고 볼 수 있죠. 20평 대부분 아래, 평당 3,300은 또 변함이 없네요. 최근 들어서 6m 도로변 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8459는 쇼태지 상황이죠. 지금 8월에 있거든요. 8월에 8억에 거래된 거요. 8459만 떼놓고 보니까 8459, 7459만 떼놓고 보니까 평당 4천만 원에 거래된다고 봐야겠네요. 7459, 8459가 되면은 만만치 않은 가격입니다. 2분기에 16건 거래됐고요. 2분기에 16건 거래됐고 1분기에 19건 거래됐었습니다. 2월에 거래된 8459건도 역시 평당 3,700만 원요. 다가구 주택 14건이 거래됐었습니다. 14건 중에 8459 이상 되는 게 주주고요. 7459 되는 물건 하나, 5959 되는 물건 4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원 플러스 원이니까 역시 건물 평균이 56평이나 되는군요. 작년 하반기에는 실거래가 8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격세지감 8건에서 금년 8개월간 60건으로 거래량이 늘었습니다. 늘었다기보다 회복이 되었죠. 수진 1구역 매물 동향 보겠습니다. 대략 20평 아래의 물건들이 6억 3천만 원에서 7억까지 나와 있습니다. 6억 3천만 원은 2층이 미등기 물건, 6억 4천만 원 물건은 지상 2층 물건, 6억 5천짜리 물건 단층 주택. 그래서 대략 이제 6억 5천만 원이 뭐 하한선이지 않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6m 도로변 물건들이 늘었고요. 상가 주택들도 있습니다. 개별주택 가격 대비 역시 아직도 2.5배 부근의 물건들이 거래가 되겠네요. 원 플러스 원 매물 원 플러스 원 매물 아직도 현금 투자 5억에 가능한 물건이 2개가 있습니다. 신흥 1구역 보겠습니다. 신흥 1구역. 신흥 1구역은 1분기에 4건 거래됐었어요. 수진 1구역에 비해서 거래가 부진했었고 2분기에 12건으로 반짝 회복되나 했는데 7월에 4건에 그치는 것 같고요. 8월에 2건에 그치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6건 중에 6m 도로변에 있는 워낙 좀 대지도 평수도 큰 이 물건이 이제 6억 8,800만 원에 됐고요. 공시가격이 높았네요. 59 플러스 59 원 플러스 원 되는 물건이 이제 6억 2천만 원을 제하면 나머지 4건은 신흥 1구역에서는 아직은 6억 아래여야 거래가 된다. 그리고 개별주택 가격 대비 2.5배 보다는 낮아야 거래가 되는 것 같습니다. 2.5배 이 벽을 쉽게 뛰어넘기 어려울 겁니다. 금년 중에는요. 1분기에는 원 플러스 원 되는 물건만 거래가 됐었고요. 5월에 거래가 반짝했지요. 7건인데 역시 원 플러스 원을 제외하면 다 6억 이하에 거래됐습니다. 6억을 기점으로 6억에서 1원이라도 많으면은 취득세가 1.1%에서 2.2%로 2배로 뛰고요. 6억에서 1원만 낮으면 자금조달계획세를 제출하지 않죠. 신흥 1구역 작년 하반기에 3건 거래됐었어요. 3건. 중개업소들은 전부 뭐하고 있었나요?
팔이 날리고 손가락 빨고 있었나요? 그 3건 중에 2건이 1+1이었었네요. 신흥 1구역 매물 보겠습니다. 20평 부근 5억 5천만 원에서 7억까지 있네요. 예, 5억에 나온 매물들, 그 중에 단층주택이 3개인데요. 대체적으로 수준 1구역보다 낮은 금액인 것 같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개별 주택 가격의 2.5배를 대부분 넘어서요. 예, 노란색 표시한 요 3건, 4건을 제외하고는 거래 부진의 이유를 알 수 있죠. 예. 거래될 수 있는 가격에 매물이 나오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도 신흥 1구역은 현금 5억 아래에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꽤 되네요. 10건 이상 되는 것 같고요. 10번 매물 현금 투자액 3억 6,500만 원. 다른 것보다 1억 투자금을 적게 할 수 있는 물건. 이런 거는 투자 1순위죠. 이 물건은 1999년에 비해서 건물 상태도 좋은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반지하도 주택으로 되어 있어서 59+39, 1+1도 가능합니다. 17번 매물 대박이죠. 평당 2,800만원. 프리미엄이 뭐 1억 조금 넘게 붙은 걸로 보이고요. 20번 매물 마찬가지입니다. 20번 매물은 1+1도 가능합니다. 신흥 3구역 보겠습니다. 신흥 3구역은 1분기에 3건, 2분기에 3건. 이때 구역 지정 기대감이었죠. 그러나 7, 8월 들어서 한 건씩 정도 거래. 한 달에 2건 거래되기가 쉽지 않은 형국입니다. 공시가격 대비 2.7배, 2.7배의 거래가 됐나요?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2.5배 그 정도 나와야 매수하실 분들이 안심하고 매수가 가능하겠죠. 초기 프리미엄을 너무 많이 주면 불안하지 않습니까요? 작년 하반기에는 한 건 거래가 됐네요. 작년 하반기에. 그것도 12월에 여기 보면 3월, 4월, 5월까지 거래되다가 6월에서 11월까지는 전혀 거래가 되지 않다가 12월에 그것도 1+1 되는 물건이 아주 좋은 조건으로 거래가 됐네요. 공시가격 4억짜리가 8억에. 이 물건을 사신 분 작년도에 신흥 3구역은 주로 1+1 위주로 거래가 됐었네요. 신흥 3구역 매물 제가 수진일 신흥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신흥 3구역 매물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어요. 이보다는 뭐 훨씬 많을 텐데요. 근데 다 파악할 뭐 그렇게 필요성이 많지 않았어요. 표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렇게 개별주택 가격의 2.8배 수준으로 나오면은 구매 의욕이 뭐 확 낮아지죠. 태평 3구역 보겠습니다. 태평 3구역은 거래가 더 부진하네요. 1분기에 구역 지정 기대감으로 3건이 거래됐고 2분기 거래 없음, 7월 거래 없음, 8월에 한 건 거래됐습니다. 2월에 한 건 5억, 3월에 59+59 되는 거 5억 7천에 한 건. 그 다음에 달리로 대로변은요. 달리로 대로변은 공시지가가 일반 주택가보다 1.5배 정도 되죠. 근데 6억 5천이라는 아주 개별 주택 가격의 2배 수준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8월에 6m 도로변에 보증금 많은 물건 대지 20평짜리가 5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됐었네요. 금년에 8개월 사이에 4건이었고요.
2022년은 하반기에 거래가 없었네요. 상반기에 4건이 거래됐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 20개월 사이에 8건이 거래되는데 그쳤습니다. 태평 3구역, 태평 3구역은 20평대가 4억 5천만 원짜리 매물이 있네요. 매력적입니다. 실투자금으로 2억 5천만 원, 평당 2,600만 원요. 어느 정도 현실적인 매물이 몇 개 좀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거래가 가능한 매물요. 7억까지 돼 있고, 무엇보다도 투자금요. 투자금이 3억대에 거래할 수 있는 게 몇 건이 있습니다. 눈여겨볼 만합니다. 아까 신흥 3구역은 투자금으로 됐었나요? 투자금으로 신흥 3구역도 3, 4억대에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 좀 있습니다. 상대원 3구역 실거래 보겠습니다. 상대원 3구역 상반기에 10건이 거래가 됐네요. 실거래는 대부분 5억 이하고요. 5억 이하고 개별주택 공시가격 대비 대부분 거래된 것들은 2.5배 아래요. 2배 아래인 것도 있고요. 이 정도면은 거래가 될 요건이 만들어졌죠. 여건이요. 하반기 들어 7월에 한 건이 역시 5억 아래에 거래가 됐고요. 8월에 3건이 거래됐는데 제가 시간을 따로 못 내서 데이터화하지 못했습니다. 상대원 3구역도 작년 하반기 한 건 거래됐네요. 신흥 3구역하고 비슷하게 신흥 3구역은 12월에 한 건 냈는데 상대원 3구역은 7월에 한 건 되고 거래가 뚝 끊겼었네요. 모든 구역이 거래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성남 재개발 급매물 채널은 뉴타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뉴타운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수인분당선 태평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 수정경찰서와 중앙공사시장에서 가는 이 도로가 크로스되는 지점에 있죠. 뉴타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는 태평 3구역, 수진 1구역, 신흥 1구역, 신흥 3구역에 각각 도보로 임장할 수 있습니다. 뉴타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는 성남재개발 뉴타운 블로그를 역시 운영하고 있고 성남재개발 급매물 채널은 성남재개발 뉴타운 블로그와 연계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